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운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제 아들 민준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거든요. 28살까지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고 대학도 좋은 곳 나와서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무엇보다 효자예요. 한 달에 2번은 꼭 안부를 묻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날은 절대 빼먹지 않고 챙겨주죠. 그런 아들이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의 그 눈빛이란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뻤습니다. 예비 며느리 유라 씨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명문대를 나와서 큰 회사에 다니고 외모도 연예인 못지않게 예쁘고 말도 참 곱게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할 때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라고 꼭 말하라고 할 정도로 예의도 바른 아이였죠. 그런데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아들이 유라 씨 이야기를 할 때면 가끔 유라가 그러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말들이 좀 이상했거든요. 유라가 그러는데 신혼집은 무조건 강남이어야 한대. 유라가 그러는데 결혼식은 호텔에서 해야 격이 맞는데.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점점 피곤해 보이는 것은 제 착각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은 모든 걸 좋게만 보자. 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역시 유라 씨네가 정한 곳답게 제가 평생 가봤던 곳 중 가장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밥 한 끼 먹으면 제가 한 달 생활비는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먼저 와 계셨어요. 유라 씨 어머님은 명품 옷에 명품 가방,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셨죠. 아버님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여유로운 모습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님이시죠? 저희 유라가 평소에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효자 키우셨다고 항상 자랑만 하더라고요. 유라 씨 어머님의 인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웃으시면서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시선이 참 불편했어요. 마치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면서 가격을 매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우리 민준이가 유라 양한테 정말 잘해주네요. 요즘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역시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속뜻은 우리 딸이 너희 아들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준이의 직장, 연봉, 신혼집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시작할 때는 좋은 곳에서 출발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죠. 강남 쪽으로는 알아보셨나요? 민준이가 답변할 때마다 유라 씨가 사랑스럽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오빠가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조금씩 보태서 좋은 곳으로 정하려고요. 말은 다정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달라는 압박이었어요. 아들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직 유라 씨만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엄마인 건 아닌지. 계속 자책하면서도 속은 불편했습니다. 메인 요리인 전복죽이 나올 차례였어요. 상견례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저도 이제 좀 긴장이 풀어지나 싶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뜨거운 전복죽을 가져왔어요.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사람인지 몹시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종업원이 유라 씨 앞에 죽을 놓으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만 뜨거운 죽 일부가 그릇에서 흘러나와 유라 씨의 크림색 원피스에 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종업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려고 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와 민준이가 괜찮다, 실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천사 같던 유라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을 위아래로 흘려보더니 식당 전체가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다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종업원은 울음을 참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배상해드릴 게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유라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상? 이런 옷을 당신이 어떻게 배상해요? 한 달 월급으로도 안 될걸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종업원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지배인에게 끌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유라 씨 부모님은 딸을 말리기는커녕 못마땅한 표정으로 종업원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오히려 요즘 젊은 애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라고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이구나. 지배인이 와서 상황을 수습하고 유라 씨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의 표정을 보니 저와 똑같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은 착한 아이거든요.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할 리 없었을 거예요. 유라 씨는 민준이의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내가 너무했지? 그냥 옷이 아까워서.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민준이에게만 하는 거였어요. 종업원에게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내 아들을 자기보다 아래 사람으로 취급할 거야. 아들이 실수하거나 뜻대로 안 될 때도 저렇게 대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그 아이들에게도 저런 식으로 대할 거야. 사람의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유라가 평소와 좀 달랐지? 아마 너무 긴장해서 그랬을 거야. 원래 저런 애 아니거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야말로 유라 씨의 진짜 모습을 본 거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하지만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왜 이 결혼을 반대하는지 알겠니? 엄마, 유라는 정말 착한 애야. 오늘은 특별한 경우였고. 아들아, 결혼이라는 건 말이야. 그 사람의 가장 예쁜 모습과 하는 게 아니란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화날 때, 가장 지쳤을 때의 모습과 평생을 함께하는 거야.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엄마도 젊었을 때 너희 아빠한테 예쁘게만 보이려고 했지.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매일매일이 시험이야. 아이가 아플 때, 돈이 부족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마다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그 종업원을 대하는 유라 씨 모습을 봤지? 그게 바로 앞으로 내가, 그리고 나중에 태어날 너희 아이들이 받게 될 대접이야. 실수했을 때, 뜻대로 안 될 때 말이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아, 진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실수해도 감싸주고 부족해도 기다려주는 거야. 오늘 유라 씨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었어. 엄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아프더라도 정리해야지. 지금 아픈 게 나중에 평생 아픈 것보다 낫잖니. 그날 밤 민준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 아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도 아팠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한 달 후에 유라 씨와 헤어졌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평소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못 봤던 것들이었죠. 지금은 회사 동료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좋은 분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이분이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 종업원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그분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파요. 혹시 그날 일로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로 올려 세우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누르는 사람. 제 아들에게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결정을요.